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 강원은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장에서 특집 이동보도국으로 진행합니다. 청정한 자연을 배경으로 올해 철원 다슬기 축제는 워터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답게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선보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가뭄 끝에 시원한 단비가 내린 철원 화강. 수심이 낮아 취소될 뻔했던 다슬기 축제가 올해도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꽃으로 덮인 강이란 뜻의 화강 안에서 다슬기를 잡을 땐 한여름 무더위를 잊어버립니다. 다슬기도 잡고 수영도 하고 대형 수영장을 비롯해 유아 풀장, 워터 슬라이드에서 다양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른 무릎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로 수심이 낮고 물도 맑아 해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내일까지 캠핑장에 있으려고 했는데요. 다슬기 축제를 해가지고 2박 더 있으려고 합니다. 슬라이드 너무너무 기대돼요. 다슬기 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최전방 접경 지역의 병영 문화도 접할 수 있습니다. 육군 제3보병사단에서 준비한 신형 무기도 타볼 수 있고 백골사단 홍보관에서 이색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염이 이어지면서 해마다 지적됐던 무더위 쉼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늘막과 실내 에어컨 시설도 갖췄습니다. 휴식 공간을 대형 천막을 설치를 해서 에어컨도 냉방기도 설치하고 해서 좀 잠깐 쉬시더라도 쾌적하게 쉬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다슬기 축제는 철원 기마생활체육공원과 화강 시리공원 일원에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철원군이 직면한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는 접경 지역 군부대 이동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철원군은 대체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접경 지역 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원에서 10년 넘게 군인 용품점을 운영하는 심종섭 씨. 요새 가게를 접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철원에 주둔하는 군 병력이 점차 줄면서 매출도 곤두박질 쳤기 때문입니다. 매출도 한 거의 반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간이로 지금 된 상태예요. 작년보다 거진 반 정도 매출이 좀 줄었다고 보는 거예요. 군부대 해체와 이동으로 접경 지역이 비상인 가운데 철원 지역의 일부 부대는 벌써 지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여파 등으로 지난해 말 47,100여 명이었던 철원군 인구가 올해 5월에는 45,700여 명으로 1,400여 명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원의 주력 사단인 6사단의 이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군인과 그 가족들이 부대를 따라 철원을 떠나면 지역 상권 침체는 물론 부대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들도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철원군은 군부대 이동에 따른 대책을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대가 떠난 땅에 제대군인 정착마을을 조성하고 관광객을 위한 산림 휴양지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철원군은 부대가 떠난 땅에 자치단체장이 활용 계획을 세우고 국방부 장관이 수용하면 군 유유지를 무상 사용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양구와 화천 등 다른 접경 지역도 비슷해 이들 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남북 화해 시대를 맞아 도내 최북단 지역인 철원은 평화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DMZ 관광과 문화재 발굴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철원 평화산업단지로 경제 교류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도로가 연결돼 한국전쟁 이후 끊겼던 평화길이 생겼습니다. 특히 지난달 철원 DMZ 평화의 길이 개방되면서 DMZ를 직접 보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힘입어 철원군은 화살머리 고지에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 관광객이 방문 가능한 국제 생태 평화 안보 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이 저희 철원군의 현재 가장 큰 비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때 평화가 경제라며 통일 경제 특구까지 언급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 지역에 통일 경제 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 경제 특구법이 통과되면 철원은 통일 경제 특구로 지정됩니다. 철원군은 이에 대비해 새로운 모델의 남북 경협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 뒤로 민통선 안쪽으로 보이는 곳이 철원 평화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 부지입니다. 산단은 개성공단과 비슷한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 규모입니다. 철원과 가까운 북한의 광산에서 광물 자원을 가져와 산업단지에서 우리의 기술력과 자본으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구상입니다. 남북 간을 연결시키는 경제적 고리 외에 어떤 평화적인 그런 관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철원군. 남북 평화 시대에 대비해 통일의 중심 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모든 구상과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번에는 철원 군정을 이끌고 있는 이현종 철원 군수님과 현안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가 내일부터 시작인데요. 네. 우선 올해 축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금년 축제는 화강 워터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아주 무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속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물 밖에는 냉방시설이 완비된 커다란 텐트를 2개를 설치해서 이 안에 향토음식점 또 체험관, 주제관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 안에서 향토음식을 즐기면서 각종 체험도 할 수 있고 또한 가상 수족관을 설치해서 인터랙티브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3박 4일간 즐겁고 행복한 축제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뭄 때문에 올해 축제 취소 얘기까지 나왔던 걸로 아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장마로 조금 해결은 됐습니다만 80세 되시는 어르신들께서도 살아생전 이런 가뭄은 처음 보았다 할 정도로 가뭄이 극심했고 일부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축제도 개최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이곳 화강에서는 그래도 물이 좀 있었고 또한 이 다슬기 축제가 수도권의 많은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고 또 축제가 언제 개최되는지 기대를 좀 하고 있어서 축제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심이 섰습니다. 분명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남북 관계 개선으로 가장 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곳이 철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평안부도와 함께 우리 철원군이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며 국민들의 기대도 아주 큽니다. 그렇지만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남북 화해와 관계 개선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1990년 독일의 통일이 급작스럽게 찾아왔듯 우리도 그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과 북이 가능하고 쉬운 삽부터 하나하나 성과를 이루고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철원은 한반도 중앙에 위치해 있고 우리 남쪽 철원 평야와 북쪽에는 평강 평야가 서로 맞닿아 있는 아주 드넓은 평야입니다. 뜰입니다. 새로운 도시 형성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고 농축산 생산력,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이곳 철원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원도나 또 중앙부처, 관련 사회단체 등의 이를 홍보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이 가뭄과 불경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이러한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완전히 극복될 때까지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갈 것을 약속을 좀 드립니다. 또한 오늘 축제를 위해서 유관기관,
민간단체에서 지원과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매년 철원군 다슬기 축제를 찾아주신 모든 국민들께 금년에도 분명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축제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우리 이동보도국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도내 다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강하게 규탄하며 일본산 불매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지역 업체들도 동참하면서 반일 감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시민들이 머리에 일본은 사죄하라라고 적힌 붉은 띠를 둘렀습니다.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경제 질서 훼손하는 수출 규제 즉각 철회하라! 일본산 제품명이 적힌 현수막과 함께 아베 총리의 얼굴을 하고 있는 볏짚 인형도 불에 태웠습니다. 원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는 일본은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과거사에 대해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때까지 불매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전 원주 단체와 원주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일본이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일본에 대한 저항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에 앞서 원주시가 공공부문에 대한 일본산 불매운동을 선언했고 원주문화재단은 오는 9월 댄싱 카니발에 참가할 예정이던 일본팀 초청도 취소했습니다. 지역 업체들도 불매운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마트는 판매하던 일본산 제품을 모두 수거해 창고에 쌓아두고 있고 대신 빈 진열대에는 일본 아웃이란 문구를 붙여 소비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을 때도 아무래도 볼 때 기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리고 다양한 반일 캠페인도 펼쳐지는 상황. 소비자는 물론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면서 지역 내 반일 감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한 대의 카메라로 여러 차로를 단속할 수 있는 스마트 무인 과속 단속기가 8월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석 달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기존 장비보다 단속 실적이 6배 이상 많았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강동면 국도 7호선에 설치된 과속 차량 단속 장비입니다. 기존 장비보다 크기는 작지만 레이더 방식으로 돼 있어 여러 차로를 한 대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검지선 방식으로 불가능했던 갓길 과속 단속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과속 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 결과 기존의 단속 장비보다 평균 단속 건수가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 내에는 스마트 과속 단속 장비가 모두 34대 설치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29대를 시범 운영한 결과 하루 평균 단속 실적은 한 대당 26.3대로 기존 장비보다 6.4배나 많았습니다. 삼청 미로면 하정교차로에서는 하루 평균 225대, 강릉 내곡동 동해대로에서는 156대가 적발됐습니다. 기존 단속 장비는 검지선 방식으로 회피 운전이 가능하였습니다. 스마트 무인 단속 장비는 갓길을 포함한 여러 차로 단속이 가능해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강원지방경찰청은 시범 운영을 마친 29대의 스마트 무인 과속 단속 장비는 8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앞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성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춘천 62.7mm, 홍천 34.5, 철원 28, 인제 15mm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 다시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화천과 철원에 호우 예비특보를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도내 중북부 내륙 지역에 30에서 80mm, 산간 지역에는 20에서 60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레고랜드 투자금 600억 원 지급과 관련해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강원중도개발공사 간 전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최 지사는 최근 600억 원의 투자금을 멀린사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주체인 강원중도개발공사 측은 멀린 측이 당초 투자 약속액이었던 2,600억 원에 대한 확약서와 기타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한 뒤에야 600억 원을 보낼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송금 액수와 시기를 놓고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박성진 춘천지방검찰청장이 오늘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박성진 검사장은 검찰의 시각과 국민의 시각 사이의 괴리를 없애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 먼저 다가가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24기로 동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장에서 보내드린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